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4분기 매출 76조 원, 연간 매출은 279조 원을 달성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과거 2018년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배경 무엇인지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네. 달성을 했거든요. 18% 가까이 전년보다 증가를 했는데 지금 매출이 예측보다 많았지만 더 따져보니까 영업이익은 예측보다 조금 다소 밑돌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매출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상 최대 매출 맞습니다. 예. 1년 전 같은 시기하고 비교하면 18% 정도 늘어난 279조 원을 웃돌았고 영업이익도 51조 원을 넘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성적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영업이익이 약간 기대보다 못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영업이익은 13조 8천억 원이었는데 시장에서는 4분기에도 한 15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는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업황이 특별히 나쁘다거나 특히 예.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 여름에 내놨던 메모리에 혹한기가 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조금 있었지만 역대 세 번째로 영업이익을 많이 남겼던 장사 정말 잘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부분별로 실적이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네. 반도체가 대부분 견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폴더블 폰이 있고 TV 이런 것들이 성장세가 있는데 이런 어떤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한번 보면 네.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 279조 원을 약간 웃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에서만 대략 94조 원에서 95조 원 정도 돈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략 3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폴더블 폰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합친 이 부문에서도 대략 매출이 107조 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13조 원에서 16조 원 전후. 그러니까 매출의 볼륨은 가장 크지만 예. 영업이익률은 반도체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다만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올해 조금 더 시장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사실 지난해에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예. 왜 없어서 못 팔았느냐 보면 근본적으로 폴더블 폰 안에 들어가는 이 두뇌 역할을 하는 AP라는 반도체가 부족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문이 들어오는 양을 그대로 소화한다고 했을 때 예. 지난해조차도 전년 대비 4배 정도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올해는 이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TV 부문도 괜찮았습니다. TV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삼성이 그동안 꾸준히 밀어왔던 이 프리미엄 TV 시장 그리고 비스포크 가전이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이쪽에서도 매출이 55조 원, 이익은 4조 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네. 모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올해 매출 이제 30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주요 증권사들 그리고 투자회사들의 그 컨센서스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은 30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이 나올 것이고 58조 원에서 60조 원 사이에 영업이익을 기대한다. 이렇게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전망의 근거는 첫 번째로 반도체 시장이 예상보다 어렵지 않을 거다.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하락세가 2분기 말 혹은 3분기 초에 끝나고 예. 가격 하락세가 진정이 될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장사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리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미크론이 등장하고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그 프랑스에서 다시 창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서버 증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반도체 업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TV를 중심으로 한 이 내구재 시장에서는 이미 한 번 샀던 TV를 작년에 사고 올해 또 사고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예. 이쪽에서는 약간 빠지고 반도체는 예상보다 좀 선전하고 폴더블 폰은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 준다고 하면 매출이 기대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이걸 종합할 때 예. 300조 원 매출 가능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잠정 집계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어떤가요? 삼성전자 주가 지금 직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네. 8만 원을 약간 밑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던 주가가 예. 올해는 그래도 한번 확 올라가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쪽이 보다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1,200원 선을 오랜만에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서 조기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반영으로 또 해석이 되는데 오늘 환율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환율은 아침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1,204원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지금은 1,201원, 2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어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1년 5개월 만에 1,200원이라고 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위로 환율이 올라갔죠. 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구두 개입이라는 건 환율이 단기간에 필요 이상,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급등할 때 정부 당국자가 이제 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등을 활용해서 환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고가 나온 이후에 어제 환율이 3, 4원 정도 조정이 됐고 예. 오늘 1,204원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전반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또 코스피 시장이 괜찮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어서 환율이 크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올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원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매월 1일에 나오는 수출 통계가 있습니다. 네. 수출 많이 한다는 게 결국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예. 1월 수출 통계가 이제 다음 달 1일에 나올 텐데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환율 움직임이 수출 수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네. 때문에 정부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달러 상품을 판다 그러면은 이제 1,200원에 파는 거니까 좀 더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출에선 이득이고 근데 산다고 하면 비싸게 주고 사니까 이제 수입에선 조금 손해를 보는 것으로 점쳐지는데 지금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 경제 영향이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지표하고 체감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표상으로 보면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 내수가 생각보다 신통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왕래나 아니면 출입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한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내수 시장이 성장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렵죠. 반면에 수출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환율이 밀어준다라고 하면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은 좋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처럼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GDP 성장률 혹은 수출 성장률은 괜찮은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경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름값이 오른다거나 100% 달러 주고 수입하는 품목들이니까요. 네.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거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물건으로 만들 때 소비자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좀 더 비싼 값을 물어내게 되는 거니까 예. 사람들이 체감하기로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지표는 괜찮은 이 격차가 상당히 큰 경제가 아마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0% 수입에 의존하는 네. 것들은 뭐 지금 무역 동향에서 수입이 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좀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뒤늦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진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사실 상존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자연스럽게 금리로 그 논제를 이어가자면 1월에는 어김없이 금리를 올릴 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5%였는데 4분기만 놓고 보면 이 10, 11, 12월 석 달이
3%대 후반에서 평균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게 되거든요. 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등의 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물가, 가계부채 이런 것을 안정시키기 네. 위해서 이전에 한번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것이 계속 힘이 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이 상승하면은 지금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힘이 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오를 텐데 그러면 인상이 된다면은 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으로 전 세계에 돈이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을 좀 줄인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갈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또 한쪽으로는 대출이자가 조금 더 비싸질 테니까 어쨌든 서민 경제에는 이 고통지수가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으면 항공이나 공장이나 운송이나 기름 수요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 거냐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겨울에 난방 수요가 줄어들고 나면 아무래도 에너지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천연가스, LNG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 문제 이런 게 지금은 물가에 반영이 되는 상황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요거는 상반기 이후 상황은 상반기와 좀 더 다를 수도 있다. 이 점을 작은 희망 삼아서 아마 올해 상반기를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